안녕하세요, 항해입니다. 흑철의 어영이 개봉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극장판을 보시지 않으신 분이나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토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 변경이 있으며 사소한 정보는 삭제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흑철의 어영의 개막은 갑작스러운 추격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크에 있는 유로폴 수사관인 니나를 키르가 쫓고 있었고, 키르는 CIA 촉보원이라서 니나를 도우고 싶어 했습니다. 니나는 도망치면서도 FBI의 조디 스털링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리까지 몰려버렸고, 결국 키르의 총구는 니나에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키르는 그녀에게 총구를 겨눴지만 비밀리에 물속으로 그녀를 놓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진이 총을 쏘았고, 키르의 어깨를 관통과 동시에 니나의 생명을 뺏어버렸고, 시신은 수중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검은 조직이 니나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터폴 독일 지부에 있는 네트워크 센터에 검은 조직의 핑가가 잔입하고 있는 것을 니나가 목격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버번이 베르무트에게 어떤 사항을 물었고, 베르무트는 계획은 순조로우며 예의 시스템에서 어떤 임무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검은 조직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은 베이카 백화점에 있는 코난의 일행의 시점으로 옮겨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치조지마의 고래워칭 추첨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만 낙첨되어 버립니다. 한편 하이바라의 목적은 그 근처에서 행해지고 있던 후사의 브랜드의 한정 브로치로 정리권을 운 좋게 얻게 되었지만, 나중에 와서 정리권을 받지 못한 할머니에게 그 정리권을 양도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감탄한 소노코의 주선으로 낙천된 소녀 탐정단은 하치조지마의 고래워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치조지마의 호텔을 향하는 차 안에서 코난과 하이바라는 하치조지마 주변에 인터폴의 새로운 시설 퍽시비V가 생겼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요. 책임자인 마키노 요스케와 시스템 개발자인 나오미 아르젠트가 설명을 하고 있었고, 퍽시비V는 인터폴의 최신 시설로 전세계 경찰의 방범 카메라를 연결하고, 동시에 노소 인증 시스템에 의해 어떤 인물이든 연령, 인종, 세대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형태를 가진 인물을 인출해 자동 추적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코난이 호텔에 도착한 그때 코난의 동행을 파악하고 있던 아카이 스위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내용은 유로폴 직원이 진에게 죽었으며 럼의 측근인 핑가가 침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난은 하치조지마에 방문하는 오늘 퍽시비V가 유로폴 네트워크와 회선을 연결하여 본격 가동한다는 이야기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고래워칭을 위해 어선에 탑승하려고 하는 코난은 경시청의 시라토이 경보와 쿠로다 관리관이 타는 배를 목격하였고, 검은 조직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 두 사람이 타는 배에 몰래 탑승합니다. 배는 해상에 떠있는 거대 시설 퍽시비V에 도착을 하였고, 코난은 쿠로다에게 들키지만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을 맞이하여 퍽시비 부표를 안내한 것이 마키노 요스케와 나오미 아르젠트이며, 국장인 마키노가 지휘하는 이 시설에는 레온 하르트, 에드, 그레이스라고 하는 각국에서 엄선된 엔지니어가 참여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주목인 하나가 노소 인증 시스템이었으며, 이 터무니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나오미 아르젠트였습니다. 퍽시비V의 시동 순간을 목격한 코난은 과거의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의 얼굴을 CG로 재현하는 기능과 연동해 전 세계의 반봉 카메라로부터 거처를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 시스템을 은밀하게 노리고 있던 검은 조직은 이미 시설 내에 잔입하고 있는 핑가의 안내로 해중 출입구로 베르무트와 버번이 퍽시비V에 잔입을 했는데요. 청소원으로 위장한 그들은 화장실에서 혼자가 된 나오미 아르젠트를 납치하였고, 그녀를 데리고 탈출보트를 이용해 시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오미를 납치한 베르무트와 버번은 키르와 워커가 있는 잠수함에서 합류를 하였고, 이윽고 베르무트는 나오미의 소지품에서 USB를 찾아냅니다. USB에서 그들이 확인한 것은 과거 검은 조직의 쉐리의 사진과 하이바라의 사진이 있었고, 노소 인증 시스템 결과 하이바라와 예전 쉐리, 미야노 시오가 일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검은 조직에서는 치르기 미스테리 트레인 사건으로 쉐리가 죽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유일하게 쉐리가 살아있으며 하이바라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이 베르무트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워커는 과학자인 쉐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린아이 모습이 되어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서둘러 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전달받은 진은 합류한 뒤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노소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하이바라를 찾아 납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워커의 행동에 베르무트와 키르,
시드 그리고 버번은 계획에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불참을 표명했고 워커는 핑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 돌아오지 않는 나오미의 수상함이 여긴 마키노는 CCTV를 해석해 나오미의 동향을 살폈고 2인조 청소원이 그녀를 납치해 탈출 보트를 이용해 밖으로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탈출 보트의 개폐는 마키노와 엔지니어들 뿐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제외한 4명 중 공범이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나는 나오미의 납치 사건에 검은 조직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하이바라에게 돌아갑니다. 호텔에서 하이바라와 합류한 코나는 다음날 돌아갈 것을 제안하였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추적 안경 1호기를 건네주었고 대신 하이바라가 가지고 있던 예비 추적 안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이바라를 찾아낸 검은 조직이 습격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하이바라는 키안테에게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검은 조직의 워커와 핑가에 의해 납치되고 마는데요. 그것을 눈치챈 코난과 란이 하이바라를 구출하려고 하였고 란이 핑가의 목에 일격을 가하면서 저지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스나이퍼인 키안티에 의해 추격이 저지된 그 사이 도망친 그들을 코난과 아가사 박사가 뒤를 쫓지만 하이바라를 태운 차가 바다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난 거대한 잠수함에 의해 그대로 하이바라는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이바라의 납치를 막지 못한 코난은 아가사와 함께 분통함을 내비쳤으며 꼭 구하러 가겠다는 결의를 가슴에 다짐합니다. 한편 나오미의 납치 사건으로 온 메블의 경부와 사토 형사에게 코나는 하이바라의 납치를 알렸고 슈이치에게도 사정을 전해 하이바라의 구출을 약속하는 동시에 슈이치에게 잠수함의 파괴를 부탁합니다.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다시 퍽시비 부위로 가려는 코나는 공안의 잔입수사관 법원으로부터 진을 맞이하기 위해 잠수함이 부상할 때가 하이바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난이 분투하던 그 무렵 하이바라와 같은 방에 잡혀있는 것이 나오미였는데요. 나오미는 하이바라에게 정말 시오와 닮았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고 느낀 하이바라는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거기에 온 워커가 너 쉐리지라며 노소 인증 결과를 보여주었고 하이바라와 나오미의 침묵에 워커는 진이 오면 다 알게 된다는 식으로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쭉 우문이었던 것으로 왜 나오미가 미야노 시오와 하이바라 아이가 동일인으로 인증된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밝혀지는데요. 사실 나오미는 한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동양계 혼혈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나오미를 유일하게 도와준 것이 어린 시절 미야노 시오였으며 그 후 자신을 대신해 괴롭힘의 표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세계 평화는 물론이지만 인종이나 선별을 넘어 차별을 없애고 싶다는 마음으로부터 노소 인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음속에서 시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던 나오미는 어른이 되고 나서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기분으로부터 노소 인증 시스템을 작동했고 미야노 시오를 발견하였지만 이후 하이바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USB에 넣어 보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노소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색을 했다면 성장한 시오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왜인지 당시와 변함없는 아이의 모습이 하이바라가 나왔다는 것에 놀라움과 그것이 시스템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완벽했기에 하이바라의 정체를 밝혀버리지만 시스템을 만든 나오미는 믿을 수 없었으며 시스템의 하자라고 생각해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대화 중 하이바라가 조직을 그들이라고 말해버렸고 그 말을 들은 워커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셰리뿐이라며 거의 확신하고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시스템으로 눈을 돌린 워커는 나오미에게 자신들의 흔적을 전 세계 감시 카메라로부터 말소하도록 협력을 요구했는데요. 나오미는 그것을 거부하였고 워커는 코론에게 명령하여 나오미의 아버지를 저격시켰고 다음에는 어머니를 사살한다며 그녀를 협박합니다. 그 무렵 퍽시비부이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던 네온 하르트가 보내 침입자의 안내를 한 것은 자신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장 데이터가 도착합니다. CCTV로 레온 하르트의 동향을 찾았고 실시간으로 자살하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영상을 보는 한 자살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코나는 시체에서 신나 같은 냄새에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고 레온 하르트의 자살을 타살이라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아가사 박사의 차로 워커의 차를 추격하는 장면을 찾으며 어느 카메라에도 추격하는 차가 없었습니다. 즉 유로폴 네트워크 센터에 침입한 존재가 퍽시비부이의 시스템을 해킹해 백도어를 넣었고 그 백도어를 통해 퍽시비부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변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난이 사건의 추리와 하이바라의 구출을 구상하던 중 잠수함의 부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바라의 입장에서는 진과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었으며 하이바라가 쉘이라고 확정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하는 가운데 코난의 탐정 배지가 하이바라에게 연락이 취해지면서 잠수함으로부터의 탈출 작전을 감행하는데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탄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에 언니가 살해당했을 무렵에 과거 자신과 겹쳐 보인 하이바라는 둘이서 탈출할 계획을 제안하며 그녀의 마음에 닿는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또 나오미의 기분을 이해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키르였습니다. 키르의 정체는 CIA의 잔입수사관으로 그녀와 함께 잔입한 아버지가 조직에 의해 죽었기에 나오미나 하이바라와 같은 처지를 경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탈출 계획을 듣고 있던 키르는 워커에게 잠수함의 출입 방법을 말하게 하는데요. 실은 하이바라를 포박할 때 자신의 후드에 넣은 도청기를 눈치채고 있던 키르가 간접적으로 하이바라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뢰 발사구를 이용해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어뢰 발사구로 탈출하는 것에는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발사 레버를 당기며 압축 공기가 들어가 안에 사람이 있으면 죽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리스크에도 하이바라와 나오미는 함께 탈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던 중 잠수정에 진이 도착하였고 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진이었지만 이미 하이바라와 나오미는 방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린 진은 어뢰를 발사하는 것으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키르가 저지합니다. 키르의 행동에 불신감을 기억한 진이 설마 너 쥐새끼는 아니겠지라며 총구를 겨누었고 키르는 조직의 본래 목적으로 나오미는 시스템 운영에 절대 불가결한 존재이며 죽은 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다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설득을 합니다. 키르가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두 사람은 해중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정에서 탈출한 하이바라와 나오미는 수중 스쿼터를 타고 온 코난과 만났으며 퍽12V로 피난시키면서 검은 조직에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체가 들켜 모두의 앞에서 자취를 감추려는 하이바라를 위해 코난은 레오나르트를 살해하고 퍽12V를 해킹한 핑가의 정체를 찾아내는 것을 결의합니다. 그런 상황에 베르무트는 전 세계의 노소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셰리와 일치하는 인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결함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여기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럼은 조직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목적 이상으로 현재 모습을 감춘 검은 조직의 리더를 찾아내기 위해 시스템을 갖고 싶어 했지만 베르무트의 보고에 실망한 럼은 진에게 퍽12V의 파괴를 명령합니다. 한편 하이바라와 나오미를 무사히 되찾은 코난은 하이바라에게 들은 정보와 커피를 마시는 나오미의 행동을 보고 레온하르트를 살해한 범인을 알아냅니다. 코난은 잠자는 모리 코고로로 추리를 시작하였고 자살 영상은 레온하르트의 얼굴을 CG로 바꾸어 넣는 디페이스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후 범인이 프랑스 여성인 그레이스라며 지적합니다. 또 그레이스가 여성이 아니라 변장한 남성인 것도 간파했는데요. 모든 것이 간파당한 그레이스는 변장을 풀고 핑가가 되어 주위를 뿌리쳐 도주하였고 코난이 뒤를 쫓아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핑가의 충격적인 한마디 코난을 구도 신이치라고 불렀는데요. 노소 인증으로 확인한 것이었으며 이 정보를 럼에게 가져가는 것으로 구도 신이치를 죽이지 못한 진의 입장을 시각시키고 자신의 입장을 올릴 거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사고를 멈췄던 코난이 핑가의 진에 대한 대항심을 이용해 핑가를 진의 흉내, 진이라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도발을 하였고 코난의 뜻대로 격양된 핑가는 코난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거기에 도착한 사토 형사들로 인해 핑가는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노소 인증의 이용 가치가 없어진 조직은 럼의 지시를 포함해 퍽12V를 파괴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퍽12V에 어뢰를 발사합니다. 한편 코난은 아카이 슈이치와 후르엘레이 두 사람에게 협력을 구하고 검은 조직의 잠수정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서로 코드네임을 부르는데요. 검은 조직을 쓰러뜨린다는 목적으로 잔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서로 신용하게 되어 그들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계획은 코난이 잠수정을 발견하며 수면에 비쳐서 상공에 있던 슈이치에게 선명한 배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난은 다시 수중 스쿼터로 어뢰가 발사되고 있는 잠수정으로 향했습니다. 암초대에서 잠수정을 발견한 코난은 타이밍에 맞춰 불꽃놀이 공을 폭발시켜 잠수정의 실루엣을 보이게 하였고 그 순간을 목격한 슈이치는 헬리콥터에서 로켓론처를 발포하여 잠수정의 움직임을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코난은 움직이고 있던 잠수정의 해류로 인해 수중 스쿼터와 미니 에어 탱커를 잃어버렸으며 게다가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해중에서 의식을 잃은 코난은 점점 가라앉았고 거기에 나타난 것이 하이바라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코난에게 하이바라는 수중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였고 몇 번의 인공호흡 끝에 의식을 되찾은 코난은 하이바라와 함께 퍽12V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바라는 자신의 정체가 조직에 들킨 이상 코난들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두와의 이별을 재차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이바라의 심정과 달리 자신이 어떻게든 해주겠다며 코난은 싱글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하이바라는 코난의 얼굴에 매료되어 코난과 키스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무렵 핑가는 진과 합류하기 위해 잠수정으로 왔지만 진들은 이미 잠수정에 증거인멸력 포격을 설치한 후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핑가는 악의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진에 의해 잠수정 폭발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수정의 폭발로 인해 코난과 하이바라가 있는 부표에도 큰 파도가 왔고, 코난은 초강력 킥 운동화를 사용해 파도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어째서인지 하이바라는 의식이 없는 척을 하는데요. 코난이 인공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을 누르며 거부를 하였고, 이후 달려온 란이 도우려는 그때 하이바라 자신이 키스를 합니다. 코난과 란이 깜짝 놀라 당황했으며 제지로 이스를 돌려주었다는 하이바라의 마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나오미는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본 이해 나라에서 재시동이 결정된 퍽시부위의 참가를 위해 하이바라와 공항에서 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이 미야노 시오라고 밝히지 않는 하이바라였지만 그녀가 시오라고 확신하고 있던 나오미는 공항에서 그녀에게 감사를 전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편 코난은 아무로에게 핑가의 소식이 불명해졌다는 것과 베르무트가 노소 인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도록 전 세계에서 세리로 변장하여 일부러 시스템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코난과 하이바라의 정체는 검은 조직에 알려지지 않고 끝난 것이지만, 코난은 노소 인증 시스템은 검은 조직에 유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무트가 그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하이바라에게 브로치 정리권을 양도받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베르무트가 변장한 모습이었으며 자신들을 도운 이유를 궁금해하는 코난에게 그것을 찾는 게 당신의 일이잖아, 실버 블랙군이라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였고, 베르무트가 달고 있는 은행잎 액세서리가 비치면서 극장판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극장판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추격전 장면으로 검은 조직의 에피소드로 어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반에 키르가 니나에게 강에 뛰어들어 도망치라고 했으며, 이후 진이 키르의 어깨를 관통과 동시에 니나를 사살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키르가 니나를 놓치려고 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이라면 키르의 배신을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이바라를 도우기 위해 무리해서 진의 행동을 방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단행본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진이 키르에게 설마 지 새끼는 아니겠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 배신자의 의심상상에 올라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덧붙여서 하이바라의 정체가 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베르무트 외에 검은 조직에서는 피스코가 있습니다. 조직의 간부로서 아포톡신의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가 줄어드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피스코를 진은 총으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의 허술함이라고 해야 하나 냉정함이라고 해야 하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중 키르가 하이바라의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 나오미와 하이바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피스코마저 사살한 진이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동화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게다가 진의 모토는 의심하는 것은 확실히 처리하는 것인데, 노소 인증에서 일치한다는 것과 하이바라가 조직의 그들이라고 부른 것을 워커가 들은 이상 진이라면 하이바라를 놓치지 않거나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어물쩍하게 넘어간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 유럽폴이나 퍽시비 부위를 습격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결국 검은 조직은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중 검은 조직의 목적은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초반 목표는 검은 조직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반세기에 걸쳐 여러가지 범죄를 했으니 당연히 흔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동을 지울 수 없지만 전세계 반봉 카메라와 정보를 공유하는 퍽시비 부위의 기능을 사용하면 가능하기에 처음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유로폴에 잔입하여 시스템 접근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적이 바뀌었는데 바로 퍽시비 V의 파괴였는데요. 그것은 검은 조직의 보스,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스의 성격은 신중거사로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진이나 럼에게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간부조차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분의 신용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데요. 바로 베르무트입니다. 그래서 베르무트는 작전에 참가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보스에게 무언가를 부숴라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카라스마는 현재 럼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자신의 거주지를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은 확정이며, 이 지령은 노소 인증 시스템을 파괴하고 싶다는 것과 연계되어 보입니다.
즉 카라스마의 현재 위치를 찾고 싶어하는 럼과 달리 카라스마는 반대이며 베르무트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 가지 목적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진드처럼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럼이 보스인 그분의 거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라스마가 자신의 소재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베르무트에게 파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카라스마가 살아있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며 단행본에서도 그로 추측되는 인물이 등장했지만 최근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럼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현재 행동을 럼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스는 2인자 럼조차 완전히 신용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랜만에 검은 조직이 등장한 흑철의 어용의 줄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검은 조직과 코난들의 대결로 결코 진들에게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되는 하이바라가 납치되고 구한다는 형태이며 존재를 숨기면서 공투하기에 손에 땀이 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로와 슈이치가 협력을 하면서 특히 라이와 버번이라고 부르는 장면과 그리고 키르의 활약 등 코난의 협력자로서 활약이 시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극장판이 개봉되기 전에 FBI에 대해 검은 조직 편이 애니화되었으며 게다가 단행본에서는 하네다 코지 살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등 검은 조직 편도 드디어 종반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직 검은 조직의 그분과 베르무트의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그 목적도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